네, 그래서 오늘 그 케이서 리서치 온라인 워크샵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메타 분석 관련된 걸 했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연세대 이제 한윤호 교수님께서 비뇨 생시 감종에서 글루코즈 트랜스포터 타겟팅 카본 나노도츠에 대한 전망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윤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제목이 이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타겟팅 카본 나노닷, 세라노스틱스 오브 지유 캔서라고 낯선 단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의대 비뇨약교실의 한현호고, 네, 저희 케이서 리서치 워크샵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시고 좋은 발표 기회 주셔서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의사들에게는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굉장히 낯선 주제인 탄소 나노 입자, 줄여서 카본닷을 가지고 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카본닷은 되게 독특한 과학적인 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저희 바이오 메디컬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응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이제 많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특별히 글루코즈로 만들어진 카본닷에 대해서 연구 배경하고 진행 중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 우리가 항암제라고 하면은 세포독성 항암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근데 세포독성 항암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빨리 분열하는 암세포 특성을 이용해서 세포 분열을 방해하는 약입니다. 최초로 개발이 됐고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쓰이는 1세대 항암제입니다. DNA 합성을 방해하는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같은 백금 계열 항암제가 있고 또는 토포 아이조머레이즈 이니비터, 미세소간 억제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세포 독성 항암제는 정상 세포랑 암세포를 구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분열하는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주니까 골수 조혈 세포나 모낭세포, 위장관 상피세포 같은 세포도 사멸하거나 데미지를 입는 상황이 초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로 나온 게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것들인데요. 이 항암제들은 일단은 암세포 선택적으로 혹은 면역세포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약제보다 부작용은 굉장히 적고 치료 효과가 우수한 차세대 항암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암종에서만 효과가 입증이 됐고 가격도 비싸서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1세대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말씀드린 골수 억제나 탈모, 구역 구토 같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 세포독성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처럼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전달되게 하면 같은 원리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좋은 항암제로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리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나노 입자를 이용한 항암제 혹은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건데요. 나노 입자는 어떤 물리화학적인 특성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항암제 전달 방식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친숙한 게 아닌데 리포솜 독소루비신, 독실, 그리고 알부인 파클리탁셀 이런 약제들이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받아서 사용 중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이제 더 저희한테 친숙한 약제는 mRNA 백신일 것 같은데 RNA를 어떤 포장지처럼 리포솜이라는 게 싸고 있어서 지금 당회를 들으시는 여기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주사를 한 번 이상씩은 맞으셨을 텐데 네, 이 리포솜이 바로 개발 중인 바이오 분야에서의 나노 입자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포솜은 이제 지질이고 포도당을 원료로 나노 입자를 만들면 암세포는 포도당을 많이 먹으니까 포도당 섭취에 활발한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컨셉으로 연구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연구 개발 사진이고요.
이제 좀 더 약간 강의에 가까운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 좀 약간 이상한 그림들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옛날 옛날 로마 시대에 유리 제품 만드는 세공업자거든요. 이 나노 입자라고 하면 되게 최신 기술 같은데, 의외로 역사가 뭐 1000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고대의 유리 장인들이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속 불순물들을 적당히 유리에 첨가하면, 그리고 적당히 가열을 하면 굉장히 예쁜 색깔의 유리 제품 또는 도자기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이제 대대로 전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그런 건지는 모르고 사용을 했는데 오랜날에 알고 보니까 나노 입자 기술이었다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핑크색으로 유리 색깔이 다양한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 아래 이란에서 나온 타일을 보면 청색으로 된 도자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금속에 어, 유리의 금속을 섞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혹은 실리카에 섞어서 만든 것이라고. 이건 이제 실험적으로 이건 나노 입자였어라고 밝힌 게 이제 그 과학자 나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인데요. 19세기에 패러데이가 금으로 만든 아주 얇은 막으로 빛하고 이 금막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빛을 어떻게 반사시키고 산란시키는지를 관찰 연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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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보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더 이상 얇게 안 되니까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금을 아주 얇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빨간색으로 된 금 솔루션을 만든 거예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 어, 실제로 이제 당시에 패러데이가 만들었던 게 오늘날의 이게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서도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으로 된 빨간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예전에 유리 세공업자들이 색깔을 냈던 거죠. 근데 이게 왜 이제 나노 입자냐라고 하면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패러데이가 실험으로 이걸 입증을 할 때, 금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일 왼쪽에 골드 파티클, 그 옆에 이제 그냥 빨간색 염료하고 그 다음에 금 가루를 똑같이 솔루션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다 빛을 쏘이면 금은 일자로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잘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그 파티클 말고 이 다이 그냥 염료 같은 경우에는 빛이 통과하는 경로가 아예 관찰이 안 되고, 한편 이제 금 가루는 통과가 하긴 하는데 너무 많이 퍼져서 경로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패러데이가 내린 결론이 이 가루와 이 염료 사이 어느 정도의 이 금 가루가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그걸 이제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좀 더 진행된 연구로서 밝힌 게 이 나노 입자고요. 보면은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분자고, 분자는 정말 작죠. 분자가 특별히 빛을 산란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크 메테리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덩어리는 마찬가지로 빛이 통과를 할 수가 없죠. 그냥 반사시키거나 통과를 못하거나 하는데, 나노 입자는 그 중간에 있으면서 일정한 수준의 빛을 통과시키거나 혹은 뭐 파장을 바꾸거나 혹은 파장을 바꾸면서 열을 내거나 한답니다. 그런 특성들이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첫 번째 특성은 색깔이 나오는 거, 두 번째 특성은 색깔이 나오면서 열도 나는 거, 세 번째 특성은 여기에 이제 그 화학 반응까지 같이 들어간 전자를 뺏는다든지 이런 화학적 특성까지 갖는 게 나노 입자라고 하고요. 벌써 약간 지루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나노 입자가 가장 널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제가 이제 사실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팀들 덕택에 제가 이런 연구를 여기서도 발표할 수 있게 됐는데, 공동 연구를 하는 팀에서는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 연구를 주로 하다가 생명공학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퀀텀 닷 TV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 때 나노 입자가 활용이 되고 있고, 제가 실험을 할 때도 보면은
정말 이름이 퀀텀 닷이라고 하는 세포 염색약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되게 몇 가지 색깔밖에 세포를 염색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퀀텀 닷으로 나온 세포 염색약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혈관을 촬영한다든지 혹은 뭐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게 현재 나노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론이 계속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서론이 그 나노 입자를 만들 때 패러데이는 금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잘 아시는 퀀텀단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나 아니면 아연이나 어쨌든 다 중금속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금속들은 퀀텀 다트로서의 발광 특성은 굉장히 좋지만 저희 메디컬 분야에서는 활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발광 특성이나 이런 이미징 특성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그거를 수술할 때 환자 몸에 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주기율표에서 이런 무거운 중금속이 아니라 사람 몸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종류의 이제 원자를 찾아봤는데 그게 탄소, 카본하고 그 다음에 규소, 실리카입니다. 그래서 그 실리카는 이미 좀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 탄소는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룹에서도 좀 많이 하시고 다른 연구 그룹도 있는데 어, 이게 어떻게 그런 신기한 색깔을 내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잘 어, 어, 의문입니다. 네,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카본이라는 게 그냥 까만색이잖아요. 그리고 규소는 그냥 투명한 모래 아래에서 보이는 그 반짝거리는 건데 어,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이 설탕입니다. 설탕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탕을 달고나를 만들 때 적당히 이제 불에 끓이면 묘한 갈색이 되면서 그 그러니까 끓이면서 물이 빠지면서 탄수화물에서 물이 없어지면 탄소들만 남는데 그 산소들만 맞는 상황에서 되게 묘한 갈색이 나오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더 많이 끓이면 어, 숯이 되죠. 그 카본 청크가 되는데 이런 탄수화물을 적절히 태우는 작업을 통해서 빛과 특정한 종류의 상호작용을 하는 게 지금 제가 굳이 깊게 설명 안 드리는 디펙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요 정도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은 약간 카라멜색 같고 가운데는 회색 같고 오른쪽 파란색도 있죠. 좀 아까 그 도자기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색깔이 나옵니다. 그 반응에서 여러 가지 화학 구조나 합성 온도, 뭐 농도 같은 거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셔가지고 신기한 결과를 냈었다고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거의 무지개색에 가까운 다양한 색상의 아주 높은 색깔 순도를 가지는 발광 특성을 보이는 카본닷을 합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걸 들고 저희 실험실에 이제 어, 너- 그 서로 이제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초기에는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던 건 아니고 2017년에 나온 이 논문을 보면은 이 카본닷을 헵지2라는 암세포주에 먹였습니다. 그 암세포주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고 약간 빨간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색은 세포 핵을 염색한 거고요. 아래쪽에 이제 빨간색이 카본닷을 흡수한 세포의 전체 모양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쥐에다가도 줘봤는데 아직까지 사람한테는 못 줘봤고 쥐에다가 주면은 이렇게 쥐를 보는 그 바이오루미네센스 이미징에서도 어느 정도 색깔이 보이고 그 다음에 쥐 장기, 렁이나 리버 우리가 뭐 나노 입자가 몸에 들어가면 왠지 뭔가 폐암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걱정도 좀 들 것 같은데 다행히 쥐에서는 별 이상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이제 저희 실험 결과인데요. 사실 저희 실험 결과는 아직까지는 별게 없습니다. 글루코즈를 이용해서 어, 글루코스 카본닷을 만들겠다라는 거였고 순수한 글루코즈로는 아까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그런
뚜렷한 색깔을 만들 수는 없어서 에탄올 아민이라는 거를 좀 붙여가지고 색깔 내는데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제가 아까 항암제 붙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캐리어로서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어, 이런 몇 가지 추가 불순물들을 이용을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한 지름이 10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건 대표 사진인데 전자현미경으로 보이는 단선 나노 입자가 만들어졌고요. 주로 10m지만 약간 더 작은 것도 있고 약간 큰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이제 순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의 이제 흡광도 그래프를 보면은 UV부터 가시광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빛을 흡수하는데,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의 파장을 바꿔서 에미션도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들어가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색깔이 지금 약 470 나노미터 정도에서 색깔이 나오고 있고, 이거를 이제 전립선암 세포주에서는 링캡이라는 셀에다가 실험을 했는데, 보시면 약간 초록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잘 와닿지 않는 숫자겠지만 제일 왼쪽 회색 그래프가 컨트롤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1mg, 2mg, 5mg, 10mg이라는 이제 밀리그램 단위의 물질 농도인데요. 이렇게 높은 농도의 물질을 줘도 세포들이 뭐 잘 살아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런 밥을 줬나라는 느낌으로 오히려 더 그 세포가 더 잘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약으로 쓰는 뭐 엔잘루타마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탄디, 아팔루타마이드, 얼리다 이런 약제들을 링케셀이라는 전립선암을 죽이는 데 쓰는 농도가 나노그램 아니 마이크로 그 단위입니다. 마이크로. 근데 이건 밀리 단위니까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나노그램 단위에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밀리그램 단위면 상당히 높은 농도에서도 어, 셀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뭐 내용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STF라는 이제 이니비터를 이용해서, 이게 글루코즈로 만든 나노 입자인데 정말 글루코즈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세포 안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스페시픽 리액션이 있기는 있는데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래프를 설명드리면 컨트롤에서의 흡강도는 한 1이고, 여기다가 글루코즈 트랜스포터 이니비터를 쓰면 대조군에서는 다행히 변화가 없습니다. 회색에서. 그런데 포인터를 하나 쓰겠습니다. 포인터.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 글루코즈 카본 다시라는 걸 입혔을 때는 그 흑광도가 매우 올라가고, 여기에 STF를 치면은 흑광도가 한 10%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분의 1 정도는 글루코즈 트랜스포터 스페시픽하게 넘어갔다는 거고, 나머지 90%는 글루코즈 트랜스포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포막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빈도를 살펴보면 뭐 처음에는 거의 안 들어가다가 들어간 애들도 있는데, 이 들어간 애들에서 어, 들어간 수준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이제 블럭이 되지는 않는 상황을 보고, 이게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 가지 뭐 응용 분야를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제 항암제를 붙이기 전 단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장을 바꾸면서 셀 안에서 열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에서 세포를 키우거든요. 그러면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세포 기능 정지나 세포 사멸에 이르는 온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왼쪽에 회색은 증류수고, 그러니까 증류수가 아니라 가장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농도고, 거기에 이제 농도를 점점 올리면서 그 특정한 파장대의 빛을 오랫동안 줘봤습니다. 최대 10분까지 줘봤을 때 델타 T니까 온도의 변화값이 적게는 1, 2도에서부터 많게는
2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에서는 37도였던 게 40 몇 도, 50도까지 충분히 세포나 조직의 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농도까지 도달을 한 건데요. 그냥 레이저를 쏴줬는데,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아니죠. 몇 분 줬더라? 네. 2분 정도 주고 어, 찍은 사진을 보면은 2분, 4분, 10분에 각각 아니 2mg, 4mg, 10mg에 각각에서 어, 셀 바이어빌리티, 세포에 살아있는 빈도가 20%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암 치료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이것보다는 제가 앞서서 지금 넘어갔는데 슬라이드가, 네. 궁극적으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는, 네, 이겁니다. 그래서 글루코즈 카본닷을 만들었고 그 앞 주변에다가 세포독성 항암제 중에서도 가장 이제 독성은 높고 어, 부작용도 많은 시스플라틴을 붙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을 붙여서 어, 그 전색 암세포에 주면은 암세포는 잘 사멸될 걸로 기대를 하고, 글루코즈 스페시픽 했다면 이게 뭐 그 피부나 골수, 위장관 같은데 그런 글루코즈를 딱히 원료로 쓰지 않는 데는 잘 안 들어갈 거고, 뭐 포도당을 원료로 쓰는 뇌 세포에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뭐 BBB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뇌는 그렇게 세포 분열이 빠르지가 않으니까 신경독성이 심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개발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어,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저 음, 세브란스 병원 전대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전대영 주님. 저 탄소에서 빛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그 빛 때문에 세포가 죽을 수 있다는 내용은 이해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열을 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서 자기도 빛을 내뿜고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건데 그 우리 몸속 깊은 곳에는 빛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작용을 할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실험들은 물론 제가 관련 논문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만 그 희하의 종양을 만든 마우스 모델에서만 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돋보기로 종이 태우듯이 타버리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용도로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방광암이라면 저희가 어, 왜 배 안에서 그 하이팩이었나요? 그 온도를 좀 올리면 항암제가 더 잘 전달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블래더 안에서도 우리가 어, 이 카본닷을 먹고 있는 종양에다가 레이저를 쐈을 때 종양이 더 항암제를 많이 흡수하게끔 하는 그런 정도는 어쨌든 내시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 되게 좀 되게 기초적인, 원초적인, 제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뭔가 되게 획기적인 그런 항암 치료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네, 그 저도 이해 카본, 수준이 아직 원초적이라서, 네. 결국 저기 이제 그 나노닷, 그러니까 이제 카본은 좀 인체에 덜 위험하니까 카본을 한 거고, 그래서 카본 닷에 결국 그 뭐랄까 그러니까 포도당은 이제 암세포가 이제 흡수하게끔 하는 거고, 그 안에 카본 닷이 있는 게 카본 닷이 이런 항암제 같은 거를 잘 붙일 수가
있어서 뭐 이런 카본닷을 쓴다는 개념인 건가요? 네, 제가 용어를 여러 개를 써서 이제 혼란을 또 드렸는데요. 네, 그림으로 지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니? 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탄수화물 있잖아요. 글루코즈도 탄수화물이고 프룩토즈도 탄수화물이고 갈락토즈, 사이트릭 액시드, 락틱 액시드 이게 다 탄수화물들인데 이걸 다 원료로 하나씩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락틱 액시드로 만들었을 때 특성, 그다음에 뭐 프룩토즈로 만들었을 때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쪽 연구실에는 어쨌든 모든 종류의 카보하이드로 모든 종류의 나노 입자를 다 만드는 상황이고 저희 이제 암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암세포가 제일 잘 먹을 것 같은 게 글루코즈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글루코즈 그리고 뭐 네, 글루타민도 잘 먹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글루코즈로 만든 걸 해봤는데,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글루코즈가, 글루코즈 트랜스포터가 아닌 다른 형태로도 흡수는 되더라. 그래서 이게 아직 최선의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만 현재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 안에 나노닷 결국 나노닷 그거의 역할은 그러니까 나노닷에 글루코즈를 입힌 거죠? 네, 이해가 그러니까, 되나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 나노다 자체가 글루코즈예요. 어, 글루코즈 덩어리. 어, 글루코즈니까 하얀 가루인데, 그죠? 포도당 가루면 하얀 가루일 텐데, 음, 그거를 완전 까맣게 태울 수도 있고, 아주 음, 조금만 적당히 덩어리지게 태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음, 아주 조금만 적당히 태워주면은, 그, 어쨌든, 나노 다시든 뭐든 입자니까, 입자의 가운데는 많이 타고, 입자의 바깥쪽은 좀 덜 타는 그런 구조가 생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음, 그 바깥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불순물이 좀 붙으면서 그 불순물에 항암제가 달라붙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걸 붙일 수도 있겠죠. 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카본 단위시니까요. 음, 글루코즈랑 카본 다시 딴 게 아니고 그냥 글루코즈 덩어리인데 이런 색깔을 내는 겁니다. 음. 신기하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네, 네, 색깔도 해서 확실히 구별도 되고 뭐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뭐, 네,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세포들은 잘 안 죽습니다. 그냥 뭐 아까처럼 레이저를 쏘지 않는 한. 어, 저는 네. 세브란스의 전쟁입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당연히 감사하죠. 궁금한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 글루코스도 탄소가 있지만 가스도 탄소가 있거든요. 가스를 사용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 그거는 이제 저희 공동 연구진한테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지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때는 리피드 나노 입자가, 지금은 그냥 파티클, 한 덩어리고, 뭔가를 캐리어로 썼을 때는 그 덩어리에 겉에 붙이는 형태가 되고요. 말씀하신 팻 중에서는 이제 리피드 바이레이어 갖고 있는 정말 이제 세포막에서도 이제 지질로 된 세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피드 바이오레이어로 된 걸 주로 사용하는 게 있고 그걸 이제 리포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포좀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 나노 입자 중에 하나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mRNA 백신이에요. mRNA 백신에 리피드를 이용한 나노 입자로 RNA를 싼 겁니다. 그 리피드를 가스에서는 태우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가스에서 셀렉티비티를 또 만들어내기는 또 예,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네. 오늘 결국은 아무튼 그렇게 태워서 적당한 캐리어가 불순물이 붙을 수 있게 딱
그 캐리어 역할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네, 근데 나노. 캐리어인데 네. 얘가 그냥 눈에 안 보이면 또 심심한데 좀 비저빌리티를 갖고 보이니까 좀. 있어서 이제 보이는 캐리어가 됐고 아, 뭐 어쨌든 수술이나 이제 환자 몸을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서 보이던 아니면 초음파에서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종류의 나노 입자는 나노버블 초음파 보셨어요? 나노버블 초음파?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음, 버블로 만든 그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초음파 조영제로도 사용이 되고, 어,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제 가까이 체내 심부는 안 되겠지만 가까이 있는 그 포토 어쿠스틱 이미징이라고 그래서 어 이런 나노 입자들을 컨트라스팅 에이전트로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하는 분야는 아니고요. 제가 하는 분야는 뭐 한다면 방광 안쪽 혹은 이제 우리가 초음파가 잘 전달되는 몇 센티미터 내에 있는 장기, 그러니까 전립선 같은 데에 음. 이런 이제 카본 나노닷을 이용해서 세라노틱스 어프로치를 해보고 려는 게 이제 저희 장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양한 분야에서도 될 것 같고, 참, 예. 한일호 교수님의 아무튼 또 좋은 그 결과들 또 나오면 또 나중에 알려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뭐 개발하기에는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이제 그냥 비뇨의학을 하면서 그 수술을 하면서 이미징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새로 나오는 장비들 앞에 이름이 나노가 붙으면 이게 혹시 나노 입자를 이용한 뭔가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원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더 질문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그 한일호 교수님 감기까지 걸리셨는데, 아무튼 이런 좀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쉽게 잘 가르쳐 주시고, 어, 또 이렇게 좋은 이제 뭐 연구 주제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요걸로 오늘 저기 워크샵은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그동안 5차례 온라인 워크샵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또 오프라인에서 다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